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2025학년도 5월 미적분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개의 선택 과목 중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되네요.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23번 교과서 기본 문제죠.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lnA네요. 로그 4, 2 로그 2죠. 지수함수의 극한, 그 중에 특수한 경우, 비교해서 로그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특수한 경우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한 문제네요. 역시 간단히 미분법의 공식, 매개변수 미분법을 떠올린다면 바로 이거죠. 나눗셈처럼 생각하고 분자인 dy, y를 미분한다, 분모인 x를 미분한다. 그리고 그 미분 과정에서 간단한 합성함수 미분법이나 목세 미분법 적용하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모를 제곱하고 이와 같이 되고 1을 대입하니 1이 얻어지네요. 이것은 간단히 합성함수 미분법. 1을 대입하니 2입니다. 2분의 1이군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극한 문제네요. 기본 유형을 바로 떠올리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이 간단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을 비교함으로써 극한은 일단 b 플러스 6분의 b제곱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극한이 존재하고 일치해야 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만약 요령을 적용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차항 역할을 하는 항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최고차항 루트 a의 n입니다. 빼기 bn. 그러므로 b는 루트 a가 얻어졌어야 하는군요. 이것을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역유리화를 하고요. 일단 유형을 판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것을 역유리화를 해보니 따라서 이것의 극한은 a는 b제곱이어야 하고 2분의 1입니다. 루트 a가 b니까요.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간단히 풀면 양수 b는 2가 얻어지네요. a는 4입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6이 얻어지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와는 달리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군요. pn의 좌표가 있고요. n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크게 계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길이가 n이라서 루트 2 n입니다. 이 길이는 어떻죠? y좌표와 똑같네요. 역시 루트 2배로 PNQN, PNRN의 길이들이 각각 바로바로 구해집니다. 루트 2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급수의 문제, 분수급수네요. 분수급수. 분수급수의 변형에 대해서 공식을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더하라는 문제를 왜 바꿔야 하죠? 분수는 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수를 더하는 것은 특히 등비수열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변형을 해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정리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더한다기보다는 식이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분수급수의 해법입니다. 따라서 a, b, 분모가 a 곱하기 b로 되어 있는 것을 a 따로, b 따로 각각의 분수로 분리해주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서로 지워질 수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빼기로 연결합니다. 그 형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근데 그 다음은 당연히 생각할 것이 뭐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되잖아요. 등호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그런 어떤 값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식을 맞춰가는 거죠. 지금은 앞에서 구했던 것이 이와 같았죠.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와 같습니다. 3은 일단 밖으로 빼놓을까요? 변형을 어떻게 하죠? 쪼개 놓는 것, 쪼개서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거꾸로 통분해 볼까요? 분모는 똑같아지고 분자에 3 빼기 1, 2가 생기는군요. 등호를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정확히 등호가 맞춰집니다. 따라서 이들의 합은 이들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분의 1도 시그마 밖으로 빼서 2분의 3으로 해놓고 이들을 더해 나갑니다. 차례로 쓰기만 하면 되죠. 1일 때는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두 개로 지워지는군요. 앞에 두 개가 남습니다. 뒤에 두 개가 남겠죠. 하지만 리미트 과정에서 이들은 지워지고 결국 이만큼만 남습니다. 최종 답이 되겠네요. 4분의 5가 되겠죠? 공식을 하나하나 자꾸 그대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분수급수로 바꾸는 취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정도를 이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식을 적용해 나가자, 그 취지를 적용해 나가자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여기를 덧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취지를 파악하고 취지를 적용해 가는 것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2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역함수를 갖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G'. 역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죠? 역함수 미분법을 써야 하는데 공식으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림 a, b가 있고 역함수 y는 x 대칭 이동하여 b, a입니다. 뜻이 뭐죠? a, b와 b,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뜻입니다. 그 역수관계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F0을 구해 볼까요? 0을 대입해 보니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양근이 가능하니까 결국 F0은 로그 2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그려보면 원래 함수는 0, 로그 2를 지나고요. 그 역함수는 따라서 로그 2, 0을 지납니다. 그 점에서 F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뜻이네요. 이 점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곧바로 미분합니다. 곧바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0을 대입했더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것은 4가 되죠? 이것은 2입니다. F'0은 4분의 6, 2분의 3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입니다. 역함수는 바로 역수 3분의 2로 가야 하겠네요. 역함수 미분법은 그래서 공식으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는 그림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 맞추어서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리고 역수를 취한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식이 복잡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 마지막 식으로부터 4, 2, F'0은 2분의 3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답은 그의 역수인 3분의 2이고요. 28번 문제입니다.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가해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F'X는 B의 해가 존재한다. 언뜻 어려워 보이는데요. 프라임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돼요. 양수 B라고 했으니 B를 지울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이 되네요. 한편 나의 조건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x분의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sin fa 파이 이것이 0이 되어야 해서 fa는 어떤 정수여야 하는데요. fa의 값은 여기에서 본다면 sin 값이라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의 값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조금 얻어낼 수 있군요. 경우를 좀 더 좁혀볼까요? 나에서 fa가 0인 경우는 이 부분이 항등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양수 AB에 대해서 극한값이 얻어질 수 없고 1인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x분의 1 1인 경우에 이와 같이 되는데 사인의 성질상 이와 같이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얻어집니다. 역시 양수 AB로는 만들 수 없는 값이죠.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셈이고 이와 같이 돼요. A분의 B는 4분의 1이다. 이것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1, A분의 B는 4분의 1이 얻어지고요. 이 조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얻어져야 하는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1밖에 없죠. 더구나 사인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코사인이 반드시 0이 되면서 더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코사인 A 그리고 사인 X 그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으로요.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FA는 마이너스 1, A분의 B는 4분의 1이군요. 이제 이 경우를 차례로 따져보겠습니다.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코사인 A가 플러스 1인 경우를 말이죠. 이때의 A 값은 파이, 3파이, 5파이가 가능하고요. 이때의 A 값은 7파이보다 작은 양수로서 이 세 값이 가능합니다. F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이미 A분의 B는 4분의 1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B 값들도 다 구해지기 때문에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로 맞지 않고요. 3파이 빼기 4분의 3파이, 5파이 빼기 4분의 5파이 모두 맞지가 않네요. 이제 코사인 A가 플러스 1인 경우를 검토해 본다면 F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대입하여 이 상황이죠. 역시 차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군요. 4파이 플러스 파이 맞지 않고 6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것이 유일하게 들어맞는군요. A는 6파이이고 B는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입니다. 휴, 겨우 답을 구했네요. 2분의 15파이입니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F세타라 해서 그것을 미분하기를 원하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넓이를 세타의 직접적인 함수식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조 변수를 끌어들여서 음함수 미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풀이법인 듯 싶습니다. 우선 AB의 길이 루트 3이 있고요. 보조 변수로 이 각도를
x로 합니다. 관계식을 찾고 넓이 함수식 f세타를 만듭니다. 각도를 x라고 정하면 BC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x가 얻어지죠. 넓이는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f세타는 2분의 1, 그러니까 B에서의 각도를 기준으로 2분의 1 AB의 길이, BP의 길이 사인 90도 더하기 x, 사인 90도 더하기 x는 코사인 x네요. 따라서 간단하게 넓이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죠? 이 각도를 구하고 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 각도는 간단히 90 세타 더하기 x 이만큼이네요. 삼각형 ABP의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A의 BP의 길이, 방금 구한 사인 APB, 이것은 바로 코사인이죠. 정리를 합니다. 관계식은 이와 같은 것이 얻어지는군요. 함수식은 아까 구했다시피 3 코사인 제곱 x이고요. 이 식을 강제로 미분합니다. 세타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이 식으로부터 x의 미분을 찾는 것이 좀 복잡하지만 방법이 됩니다. 세타로 미분하면 자, 여기서 세타가 6분의 파일 때의 상황을 구해야 되겠죠? 6분의 파이를 대입하니 방정식을 직접 풀기는 쉽지는 않지만 x는 6분의 파이라는 값이 얻어지는군요. 6분의 파이로부터 루트 3이 얻어지고 2분의 1이 얻어지기 때문에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x도 6분의 파이가 얻어집니다. 이 자료를 미분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서 (2분의 루트 3으로부터) (2분의 3입니다) 정리하면요, dx d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얻어지는군요. 이제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2 루트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4분의 9가 얻어지는군요. 최종적으로 45가 얻어집니다. 특히 f세타를 나타내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들이 얻어지고 이런 식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네요. 30번입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네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1 이상일 때는 an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 급수가 수렴한다네요. 수렴한다고 하면 0으로 가져야 하겠죠. SN이 수렴하면 항은 0으로 간다. 우선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 아마도 1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경우를 나눠보도록 하죠. 1 이상일 때하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다고 하면 결국은 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들을 가지고는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0 자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0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R이 1보다 작은 상황이 아니라 R이 공비가 1 이상인 상황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공비가 1 이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관계식으로부터 결국은 AN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A3N-2를 뽑아내고 이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것은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이 1 이상인 상황에서 이 뒷부분이 0으로 수렴하려고 하면 반드시 0이 되는 수밖에 없고 이것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니 R은 3이네요. 1보다 큰 경우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아마도 처음에는 몇 개의 항들은 1보다 작았을 텐데 결국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서 1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넘어가느냐가 문제네요. 나의 조건을 봅니다. 이 앞부분만 보면 정확히 등비수열인 관계식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9까지 생각한다면 1보다 작은 것에서 1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마도 4에서 5로 넘어갈 때거나 B4, B5가 있고 B6으로 넘어갈 때인 듯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죠. 먼저 B4에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B4까지가 이 상황이고 B5부터 넘어가는 경우에는 B4는 1, B5는 A5로 있고요. B6은 그렇다면 3A5겠죠? 대입하여 계산하면 완전 제곱이 나오면서 A5는 2분의 3이 나오네요. 정확하게 A4는 2분의 1일 것이고 그렇다면 경우가 확실히 들어맞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답이군요. A3은 6분의 1일 테고 계산하여 당연히 15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파악했다고 하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30번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 A4, A5까지는 1보다 작았고 A6에서 넘어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은 A6은 4분의 13이네요. 3분의 1을 해도 여전히 1보다 큽니다. 이미 넘어왔다는 뜻이니까 이거에 맞지 않죠. 역시 첫 번째 경우에서 답이 얻어집니다. 직접 계산하여 답은 15가 얻어집니다. 어때요? 앞부분은 상당히 쉬웠지만 28번과 29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야 하고 복잡한 계산 과정을 잘 처리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해결을 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30번도 R이 1보다 작다는 예상을 계속 했었다면 의외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역시 미적분은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 듯 하군요.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